예, 출근길 주저리 뭐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.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뭐 35살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장이 되느냐. 두 번째, 어떻게 건설을 25년 하다가 호텔 사장을 하게 되느냐. 또 청춘 합창단을 하게 되느냐. 그 질문들 이외에도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, 당신은 몸은 하나인데 뭐 휴넷의 회장도 하고 청춘합창단 단장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젊은 사람들 멘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또 무슨 티쿤 글로벌이라는 그 회사의 고문도 맡고 어떻게 한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느냐,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,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대답을 제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, 오늘은 한 몸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, 그 비결이 뭐냐, 이렇게 묻는 분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기대되시죠? 자,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뭐 비결할 게 뭐 있습니까? 딱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죠.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도 누구에게나 그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. 하루 24시간을 뭐 25시간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죠. 문제는 첫째는 그 일을 하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늘려야 합니다. 무슨 뭐 이 슈퍼맨이 아닌다면 결국은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죠. 어떻게 늘리느냐?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잠이 많이 없어집니다. 그 대략 뭐 요즘은 뭐 또 좀 다르지만은 대략 한 새벽 4시, 어떤 경우는 뭐 3시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. 한때는 잠을 조금 더 자보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만은 한번 달아난 잠이 그렇게 옵니까?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. 이렇게 안 오는 잠 괜히 뒤척거리다 보면 더 피곤하잖아요. 그러지 말고 지금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자. 요즘은 또 다행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옛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? 옛날에는 사무실에 꼭 가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. 요즘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모바일의 세상이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불 딱 켜고 일을 하는 거죠. 문자, 카톡, 밴드, 또 이메일, 하나하나 읽고 세심하게 읽습니다. 바로 대답해 줄 것은 또 대답하고, 또 너무 이런 시간이라 미안할 것 같으면 좀 저장해 두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, 대답해 주지 못할 것은 또 생각을 깊이 하고,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일을 많이 하게 되죠.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남들보다는 아마 몇 시간 더 늘어날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시간을 아껴 쓰는 거죠. 보통 이렇게 이메일 쓰고 그다음에 이메일 읽고 일을 하고 또 글 읽고 글 쓰고 운동을 하고 그래도 대충 이제 아침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조찬 모임이 있는데요. 거기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. 조찬 모임 가서도 그냥 듣지는 않습니다. 반드시 페이스북에다 직접 메모하면서 그렇게 듣죠. 또 나중에 이 권대혁 TV를 통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그걸 또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학상장이라고 남을 가르치게 되면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것도 열심히 또 듣게 되죠. 세 번째, 이렇게 출근하고
그 다음에 차량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. 제가 운전할 경우에는 이렇게 주저리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, 신호등 걸릴 때마다 합니다. 뭐 보통 집에서 출근하는데 한 4, 50분 걸리잖아요. 신호등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한 7, 8분은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아끼고, 또 아껴진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누구나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멀티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뭐 이것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.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길어집니다. 두 번째로는 과감하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.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,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위임하는 것이죠. 제가 이제 호텔에 있을 때도 뭐 관리하는 호텔이 20몇 개가 되면은 어떻게 그 일일이 그 하나하나를 제가 알면서 관리하겠습니까? 오히려 현장에 계신 뭐 총지배인을 포함한 지배인들이나 직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들 믿고 맡기는 거죠.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납니다. 사람은 자기에게 무언가를 믿고 맡겨줬을 때 성심을 다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.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그 사장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뭐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뭐 윈도우로 빌 게이츠가 처음 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쇠락하게 되죠. 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새로운 CEO가 와서 회사를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. 사람들은 그것을 기업 문화의 힘이라기도 하고, 또 클라우드의 힘이라기도 하고,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. 다 맞는 말씀이죠.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.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쇠락의 길에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이 1위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바로 그 빌 게이츠의 안목과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리더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, 이것이 중요한 거죠. 저는 오늘도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, 또 티쿤 글로벌에 좀 일본 직판몰이죠, 쇼핑몰 설명회도 가서 또 격려도 해주고, 그리고 또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, 또 내일은 청춘합창단 KBS 홀에서 전 세계 호스피스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역할도 또 해야 됩니다. 또 시험 과목이 아직도 2과목이나 더 남았죠. 성악의 그 딕션 참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참 힘들어하는 화성학, 이것도 일종의 레포트지만 공부해야 되죠.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. 여러분,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선 사람의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, 첫째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, 두 번째로는 과감하게 위임을 해서 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현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. 근데 여러분,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비법이라면 비법 있습니다. 바로 일과 삶을 애써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일과 삶에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일, 삶 그 둘 모두를 즐긴다는 것이죠.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법입니다. 위대한 리더는 오로지 탁월함을 추구할 뿐 그것이 삶인지 일인지 애써 구분하지 않는다. 오로지 탁월함만을 추구할 뿐.
두 개를 애써 구분하지도 않습니다. 그러나 하다 보면 두 가지 모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애써 구분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제가 몸 하나로서 뭐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효율적으로 하고 뭐 거기에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잘난 척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저는 그렇죠. 일을 하고 또 노래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. 사람들이 묻죠. 그러면 당신 일은 언제 어디 어떻게 하느냐?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. 저희 일은 이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그 사이사이와 그 위와 아래와 그리고 그 앞과 뒤에 있다. 무경계의 삶의 철학입니다.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 쉽지는 않겠죠.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업들도 반드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. 인사가 만사. 결국은 이 타고난 리더는 좋은 사람을 갖다 잘 고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동기부여해서 정말로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능력. 이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. 여러분, 주저리 오늘 회사가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